안녕하세요. 제1호 선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는 10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지금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건가요?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 발표한 걸 보고 지금 시간에서 한 4% 정도 빠지네요.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건 뭐 내용이 안 좋아요? 내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무난했는데 그냥 장 분위기 또는 약간 그 실적 발표 전에 어제 테슬라가 좀 올랐잖아요. 뭔가 좀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분위기상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내용상으로 빠지는 것보다 심리나 뭐 수급 이런 정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 한번 보시죠. 테슬라 시총 696빌리언이고요. 주가는 222불입니다. 시간으로 지금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매출하고 그 EPS 주로 보는데 매출은 컨센 대비 약간 하회를 했고요. EPS는 컨센 대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상회하고 하회한 정도가 그게 뭐 밋밋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매출은 21.45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21.96빌리언이었는데 살짝 그 하회를 했고 YOY로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3분기 말에 물류 차질, 달러 강세, 인플레 이런 것들에 좀 요인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ASP 상승도 있었고 차량 판매 대수가 34만 3천 대로 나왔고요. YOY로는 42%가 증가를 했는데 위에 이제 매출이 55% 증가를 했잖아요. 42%가 Q로 증가를 했으니까 대충 ASP는 한 10% 좀 남짓 이렇게 증가를 했을 것 같아요. 매출 총이익률 보시면은 밑에 표랑 보시면은 조금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 27.9%를 기록을 했습니다. 27.9%가 어떤 수준이냐면 그 이전 분기에 21년 3Q, 4Q 그리고 22년 1Q까지 30% 이상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2Q에 27.9%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떨어졌네요? 분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QOQ로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전에 이제 21년도에 좋게 나올 때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3.69 빌리언이 나왔는데 84%가 늘었고요. 이익률 밑에 보시면은 이익률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21년에는 15% 좀 밑도는 이익률이 3Q, 4Q에 21년 3Q, 4Q에 나오고 22년 1Q에 19.2%를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 분기에 14.6%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17.2%를 기록을 하면서 이익률은 YOY로 2.6%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좋아졌네요. 그로스 마진은 30.5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9%로 떨어지면서 2.58% 포인트 떨어졌는데 OP 마진은 14.6에서 17.2로 더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지는 않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좀 놀라운 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있잖아요. 이 부분이 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매출이 55%가 늘었는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어떻게 비용이 2%밖에 안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불가사의한데 나중에 이제 10Q가 나오면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뭐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익률 자체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부분에서 2%밖에 늘지 않아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2% 이상 좋아졌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영업이익 쪽에서 이익률도 좋아졌는데 약간 이제 쇼잉을 하기 위해서 업계하고 S&P 500의 이익률을 얘네들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밑에 영업이익률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 업계 S&P 500 이렇게 차트로 해놨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한 7, 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17.2%를 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의 전체 영업이익률 수준이 15% 내외 이 수준으로 좀 표기가 돼 있는데 S&P 500보다도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쇼잉을 해놨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3.65빌리언이 나왔고요. YOY로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가 1.05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이 0.99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로는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YOY로 6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본 거는 밑에 이제 현금 항목인데요. 현금 항목 특히 이제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영업 현금 흐름 보시면은요. 지금 5.1빌리언 정도가 나왔군요. 나왔거든요.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보시면은 그 분기별로 보시면 3빌리언, 4빌리언, 3.9빌리언, 2빌리언, 이번에 5.1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캐펙스 투자가 1.8빌리언이 들어갔으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해서 캐펙스 투자를 뺀 거가 3.3빌리언이 그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기말 현금 흐름을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21.1빌리언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쪽에 좀 봤더니 금융 부채가 지금 7.9빌리언이에요. 7.9빌리언이라서 테슬라는 지금 순현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 부채를 현금성 자산에서 금융 부채를 차감하면은 순현금으로 13.2빌리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 그 IS 쪽에서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쪽을 보니까 이자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자 이익이 33밀리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현금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리고 또 영업현금 흐름이 안 좋았던 때가 뭐 몇 년 전이었는데 급속도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컨콜에서 얼핏 들으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는 내비쳤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 자체가 21빌리언 정도인데 뭐 696빌리언짜리 시총을 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해봐야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냥 흉내내는 정도로 만약 한다면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매출이 뭐 40% 이상씩 성장하는 이런 성장주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재투자해. 맞습니다. 빨리 뭐 지금 재작년이었나요? 39만 대 생산하고 계속 90만 대 그리고 140만 대 뭐 250만 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업은 뭐 우리가 주주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주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2019년 하반기부터 그때는 이제 크레딧 세일즈 탄소 배출과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고 그게 불과 뭐 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 팔아가지고는 이익을 못 낸다. 그랬던 회사인데 지금 이 잉여 현금 흐름 늘어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 기아차도 최근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8% 9%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7.2%. 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스마트폰 시장에 그 애플하고 예. 삼성이나 그 밑에 다른 회사들하고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처럼 거의 뭐 똑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크레딧 세일즈는 이제 표시도 안 납니다. 보시면은 286밀리언이잖아요. 286밀리언인데 예전에 뭐 그 차 팔아서 영업 이익을 못 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3.7빌리언이잖아요. 3.7빌리언에 286밀리언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전체 이익의 뭐 한 7% 정도, 9%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캐파 관련된 건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계속 향후 수년간 판매 대수가 연평균 50%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멀티이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멀티이어가 3년인지 5년인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캐펙스 관련 밑에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네바다 그리고 뭐 투비언 로드스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생산 대수, 생산 가능 대수를 보시면은 이걸 다 더해 보면은 총 200만 대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램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캘리포니아가 구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65만 대, 텍사스 25만 대 이상, 상해 75만 대 이상, 베를린 25만 대 이상. 그러면서 각각 지역별로 좀 생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상해 같은 경우 2분기에는 슬로우 다운 했는데 지금 램프업을 빨리 시켜서 지금 효율이 늘어나고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는 뭐 좀 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바다에 세미 트럭을 생산을 해서 12월부터 인도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첫 고객은 아마 펩시콜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도 지금 모델 Y를 일주일에 2,000대 이상 생산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지금 캐파 증설이나 생산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분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판매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50% 이상 증가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에 나오는 장기 컨센서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뭐 5년 이후로 갈수록 신뢰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 대수, 매출,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 시장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준인지 한번 가져와 봤고요. 21년부터 32년까지 라고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뒤로 갈수록 신뢰도는 약해지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는 135만 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99만 대, 한 200만 대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4년대는 240만 대. 그러면서 약간 이제 내년까지는 그로스 자체가 40-5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24년으로 갈수록 그로스가 좀 낮아지는 상태로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멀티이어로 해서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낮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2032년까지 이렇게 갔을 때 962만 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CAGR로 보면은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연간 한 24% 정도 그리고 매출로 보면은 26%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로 보면은 2032년까지 29% 정도 느는 거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어쨌든
내년까지의 가시성이 뭐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높은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테슬라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에서 숫자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030년에 원래는 2천만 대 예.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시장에서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2030년도에 이제 700만 대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예. 뭐 애플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15억 대 팔리는데 애플이 한 지금 거의 2억 대까지 올라오면서 전체 시장에서 2등 삼성전자가 이제 3억 대 팔다가 최근에는 한 2억 5천 대 정도, 2억 7천 대 이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압도적이다 보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2,5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 테슬라가 2030년도에 2천만 대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같은 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 수가 8,500만 대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2천만 대 그거는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2030년도에 700만 대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좀 리저너블한 게 아닌가. 지금 현대 기아차 합쳐서 750만 대 정도 팔고 있거든요.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이 이제 뭐 900만 대 전후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보면 테슬라가 꼭 판매 대수에서 저는 1등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처럼.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잡히지 않는 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 컨센서스 프로젝션에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 그렇죠. 실제로 그 고객 기반 또는 이제 차량 대수가 쌓이게 되면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주면 이 숫자들보다 이 프로젝션 돼 있는 이 숫자들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벌써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오퍼레이팅 오퍼레이팅 마진이었죠. 오퍼레이팅 마진 보면서 와 놀랬던 것처럼 향후 그런 숫자들이 구독 서비스로 보면 이제 자율주행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뭐 거의 뭐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테슬라의 자동차 내에서 이제 플랫폼 기능이 발휘될 훨씬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재작년에 테슬라 주가 670불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3분의 1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너무 이제 기대에 이렇게 숫자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살 필요가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쫓아 사면 그게 이제 뭐 900불 이번에도 1200불 갔다가 지금 주가로 따지면 660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상무님이 이렇게 잘 실적 발표를 잘 체크해 주시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저는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얼마 정도 그때 이제 제가 뭐 1조 달러 가는 그런 회사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적 발표에서 오는 시간에서 빠지긴 하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오퍼레이팅 아까 익스펜스 비용이 2%밖에 안 증가하지 않나. 매출이 55% 증가했는데 이런 거에서 테슬라의 실력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성장주들이 그때 닷컴버블 이후처럼 사실 뭐 페이팔이나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또 거의 80% 빠졌고요. 뭐 줌비디오 이런 회사들 또 마찬가지지만 실적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애매한 기업들, 애매한 기업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너무 많았던 그런 성장 스토리가 좀 많았던 기업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성장 스토리 주식이 있고 이렇게 스토리를 넘어서는
실제로 넘버가 나타나는. 예. 그래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내러티브와 넘버가 합쳐졌을 때 파워풀해진다라는 다모다란 교수의 말처럼 이 넘버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이 될 거다, 예. 차별화될 거다. 예. 예.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결국 성장과 멀티플이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리오프닝이 되고 나니까 성장도 안 나오고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도 빠지고 예. 양쪽으로 순환을 겪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만 멀티플 조정이 다른 그 성장주들이 받을 때 멀티플 조정을 같이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멀티플 조정이 조금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가 지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리 조정 하에서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면 주가 회복은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최근처럼 이렇게 장이 약했을 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고점 대비 37% 빠졌거든요. 예.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한 번 더 남은 게 테슬라 같은 기업의 주가가 한 번 더 여기서 무너져야 고점 대비 이제 한 50% 정도 빠지다 보니까 예. 다른 기업들처럼 뭐 70, 80% 이제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제가 시장에서 많이 들어서 지금 보시면요, 이 테슬라의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이 현금이 아까 수령금이 지금 13빌리언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현금 창출이 잉여 현금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돈을 더 때려 부어야 되는 예. 그런 성장주인 경우에는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 자금 조달도 잘 안 될 뿐더러 자금 조달을 아주 비싼 금리에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테슬라처럼 지금 벌써 이제 수령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18조 있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예.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수령금 흐름도 계속 예.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령금 곱하기 높아진 이자, 오히려 이자 수익을 이렇게 얻을 예,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예. 성장 스토리주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예.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자금이 경색되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랑은 좀 다른 예,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이다라고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업 현금으로 5.1빌리언이 나오고 캐펙스가 1.8빌리언이니까 네. 영업 현금으로 벌어들인 거로 캐펙스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네. 돈이 오히려 남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금은 계속 쌓여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이자 수익이 더 많은 그런 기업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측면이 미국에서는 테슬라 제일 많이 사셨고 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셨는데 예. 삼성전자도 지금 현금이 100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 그래야 진바닥이 나온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것도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플 한번 체크해 보면은 멀티플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39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PBR은 11.56배 거래가 되고 있어서 대충 보면은 그 자동차 판매 대수하고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물론 이제 10년치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만 24%, 26%, 29%, 25에서 한 30% 정도의 어떤 성장을 10년 동안 이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뭐 여기에서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지금 39배 정도의 멀티플은 충분히 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뭔가를 더 보여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하락 조정이 나오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2021년 대비해서 올해 92.9%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그 멀티플 PER 120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항상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PER 나누기 EPS 그로스로 나오는 PEG 개념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PER 100배, 80배, 최근에 80배 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EPS 그로스로 다 그런 부분을 합리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그로스가 EPS 그로스가 5.92 나오면서 35.8% 예,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지금 PER이 39배 예. 나오니까 여전히 비싼 주식은 지금 가격에서는 비싼 주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우리 최 상무님이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